세 번, 항상 3회가 있습니다. 예. 다음. 안 넘어가서. 이게 3회가 있는데 이게 진짜. 예. 예. 왜냐면 전체 지도자 자격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자.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1회 3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3강은 전체를 소개하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순신 장군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1번 출생부터 시작해서 기록까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은 이렇게 한 번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1545년 4월 28일 날 탄생하셨고요. 그래서 저기 4월 달에 항상 저거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저기 4월 28일이죠? 보이죠? 이렇게. 네. 이런 것도 이렇게 다. 이순신 장군의 탄신이기 때문에 요나를 하는 겁니다. 올해도 하예요. 그래서 요거 시작하면 이제 바로 연락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는 이제 꼽살이 끼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다음부터는 주도적으로 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572년에 훈련은 별과 낙방, 그 유명한, 그래서 버드나무를 갔던 거, 그 유명한. 그리고 32세, 4년 후에 식년묵과 급제, 이렇게 했고, 이런 순서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최초로 이제 관직이 훈련은 봉사, 이렇게. 그래서 저기 이렇게 장님들한테 나중에 특별하게 높여 부르해서 다 봉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신봉사, 봉사. 그 다음에 여기 사복시 주부, 이런 것들 다 여기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돈도 둔정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 자수, 그 다음에 당포해전부터 해서 쭉 백의종군, 명량해전, 노량해전, 그리고 충무공, 현충사, 그 다음에 충무공 전서까지 해서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역사 속에 남게 되는지.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숨을 대거든요. 기록이 없으면. 근데 정조대왕 때 충무공 전서가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현창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을 전부 다 벼슬 주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후손들이 전부 전쟁에서 죽어요. 전사합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드릴 겁니다. 요게 이제 이순신 장군의 전체의 그 생애고요. 요 부분을 할 거고,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이순신 장군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42살 때까지 관직 제대로 안 됐어요. 친구들은 전부 다 막 그때만 되면 거의 병조, 요즘에는 국방부 차관까지도 올랐고 막 그랬거든요. 막 별 3개짜리.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도 대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그렇지만, 그분은 서서히 비범으로, 비법이 아니라 비범. 이런 식으로. 평범해서 비범으로. 저는 이게 무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은 완성형 인간이 아닙니다. 끄지없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성장형 인간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과거 사수했고 2차례 백의종군 했고 수많은 인사 불이익을 받았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계몽령에서 민중령으로.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계몽령으로 등장을 합니다. 정조 임금에 의해서. 근데 이게 안 돼. 국가에서 하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이미 남해나 여기는 이미 바닥에서는 이미 민중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계몽령, 국가에서 만든 영웅과 민중은 민중 영웅 사이에서 이게 뒤집혀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뒤집히냐?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에 의해서 뒤집혀집니다. 단재 선생님이 1919년 이후에 계몽주의 영웅관을 타파합니다. 이 땅을 구할 것은 한 명의 영웅이 와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민중이 하나하나 영웅이 돼서 각성할 때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 공부하는 지식인에서 실천하는 지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유명한 이제 올해가 이제 바로 그걸 던져주는데 바로 의열단의 선언문인 조선혁명선언이 작성되게 됩니다. 조선혁명선언은 우리 국어 그 입시에 국어에 지문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민중영웅관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것은 정말 다양한 문학적 서사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권율 장군 관련된 행주를 만들면서 뭘 느꼈냐면 왜 권율 장군에는 서사가 없을까요? 이항복은 서사가 많은데 왜 권율은 서사가 없을까? 권율 집안은 다이아몬드 집안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할아버지 영의정이고 아버지 저기 전라
관찰사까지 지낸 분들이 다 아마 영의정 좌회전까지 했을걸요. 그냥 우리 말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또 우리 권율께서는 아드님이 없으셨네요. 그래서 그 따님이 그 권율 장군의 모든 재산을 다 받았네요. 그리고 누구한테 갔어요? 이항보한테 갔죠. 이항보.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당 이회영 선생의 집이 부자인 거예요. 무슨 그분들이 그냥 합작이 벼락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성분을 역사에서 빠뜨려.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왜 뇌물 안 받고 관직 안 하고 그러니까 청렴하냐. 부인 집안이 처갓집이 나간의 최대의 재벌이야.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도와준 분들이 다 지역민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장인들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너도나도 이순신 장군을 다 도와주는 거야. 그냥 그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면 이순신 장군은 혼자 칼 들고 나를 따르라 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서사들을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인간 이순신이 어떻게 역사적 이순신으로 거듭나는가. 이게 이제 문학 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기록으로 부활한 이순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크게 이충몽 전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이 가운데 난중일기가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충무공 전설을 하면서 이것들을 전부 모아서 난중일기라고 해서 그것이 알려진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해를 썼습니다. 정유년 일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난중일기가 이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영웅전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제 조그만 딱지본이라는 것들이 그것이 이순신을 우리 민족의 영웅관 그리고 외적을 물리치고 자주 독립국가를 세워야 되는 그런 표상으로서 이순신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막을래 막을 수 없는 일본 애들이 막을래 막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바로 이제 이순신 장군 수군 제일윈 이순신 장군 대한매일신보의 단재 신태호 선생님께서 연재했던. 그래서 원래는 한문으로 연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빗발치듯이 한문을 못 읽겠다. 그래서 바로 한 달 뒤에 한문본과 우리 한글본이 동시 게재한 역사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요것들이 기록으로 부활하는 거고요. 역사 속에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극영화. 아마 영화를 선택하신 분은 알겠지만 예전에 극영화를 만들기 왜 어렵냐면 필름이 비싸기 때문에 흥행이 안 되면 그래서 맨날 그때는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노래 그거만 한 거예요. 눈물 짜고 하는 거 자유부인 이런 거 극영화를 잘 안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1962년도에 최초의 이순신 장군 극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국도극장에서 개봉한 겁니다. 4월 14일부터 5월 3일. 네? 그리고 두 번째 만든 게 성웅 이순신입니다. 성웅 이순신. 그러니까 9년 만에 만들어진 거죠. 흥행은 안타깝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사가 재미없어요. 그때 우리나라 60년, 70년대는 눈물 짜는 거 아니면 허장강이 나와서 맨주먹을 보라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때 유행했죠. 자, 그리고 77년도 난중일기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대종상을 수상했는데요. 아무튼 이 세 개가 이순신 장군의 서사 중에 가장 중요한 극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부작이 드디어 김한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김한민의 도전. 정말 저는 이걸 흥행 문제가 아니라 이걸 만들었다는 자체가 엄청 도전이었고 우리한테는 축복이었죠. 이순신의 해전을 이렇게 장쾌하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명량 1761만 명, 그 다음에 한산이 기억을 못하네. 이것도 지금 한 1240만. 그러니까 거의 1500만 대 나온다는 대단한 성과인 것 같아요. 지금요? 아니, 한산은 조금 그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도전이라고 정도로만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서사는 크게 두 가지 서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문적 서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 인간이 뭘 만들어질 때 아까 그랬죠. 권율은 너무 서사가 없다고. 이상하게 사위인 오성과 한음의 서사는 되게 많은데 정작 권율 아세요? 권율 어떻게 태어났죠?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없어요. 왜? 금수셨으니까. 매력적인 인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권율로 맞추면 안 된다. 권율로. 그래서 12시간 벌어진 행주. 그래서 제목을 행주라고 했고 거기에는 명나라 군대도 오고 막 여진족 첩자들 오고 해서 다양한 그래서 중국 시장을 내보고 이렇게. 자,
근데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서사가 있습니다. 땅에서 만나는 인연들이죠. 여기 생가, 건천동. 예. 이 서사가 있고, 그 유명한 병정놀이 서사가 아주 유명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사는 과거 응시를 했는데, 낙마를 했는데, 그때 탁 해가지고, 탁 묶고, 끝까지 갔던 그런 불굴의 의지, 이런 거. 그리고 배구중군 하면서도 민을 사랑했던, 왕을 사랑한 게 아니죠. 민에 대한 충의가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이순신 장군의 서사입니다. 서사. 이것도 무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한 역사 인물을 볼 때 매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매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가수도 그렇고 탤런트도 그런데 되게 이쁘고 잘하는데 매력이 없어. 그러니까 가수 중에 왜 다 아이유라고 하겠어요. 이 아이유가 친원생 그렇게 뛰어나대요. 단위 가도 다 꽉꽉 인사하고 하니까, 아이돌 하면 아이유야. 그래서 우리 가수 하면 트롯계 아이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정말 많은 이런 인문적 서사가 있다. 근데 이걸만 끝나지 않죠. 또 하나 뭐냐? 역사적 서사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거 있죠. 23전 불패신화라고 하는 거. 참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냐고. 아니, 지는 전쟁을 간 적이 없는데. 이분은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긴다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면 이기는 거죠. 제가 빌면 비가 반드시 옵니다. 올 때까지 비르니까. 올 때까지 비르니까. 이순신 장군은 겁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하셔요. 그러면 안 되니까 유점도 치시고, 70점 칩니다. 그리고 그래도 마음을 못 잡아요. 그래서 창가에 가서 쓸쓸하게, 우리는 창가에 가서 화장지를 갖고 가지만 그분은 긴 칼 탁 해놓고, 한산섬, 그런 고뇌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23전 불패신화가 있고, 또 하나는 해전에서 그냥 일반 배가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생긴 그냥 거북선이 확 나와버리잖아요. 이것도 해전사에서 아주 특별한 서사가 되죠. 하여튼 찰갑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쟁을 해도 이렇게 쫙 뭔가 확 일자진 학익지 쫙 해서 이런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학익지란 말은 없거든요. 후대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학익지란 말을 쓴 적이 없거든요. 후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전이에요, 이게. 무슨 대자 무슨 전이에요. 진, 일자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름이 재미없으니까 이건 전투용 진법이니까 그래서 멋있게 그 중국의 그 기호신설했던 거기에 나오는 학익진을 딱 불러다가 학익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것도 다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학익진, 그다음에 명량해전, 다음에 여기 명량해전에서의 극적인 반전, 12척이라고 하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고려 거란 전쟁의 양규의 흥화진 전투와 곽주 탈환 전투 1700명으로 그런 게 극적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제 요새는 이제 많이 알려져서 내 저기 후배 이름이 이양규거든요. 입이 찢어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다잖아. 아빠, 아빠 이름이 왜 양규냐고. 그래가지고 얘가 거짓말 쳤다잖아. 너희 할아버지가 양규 장군을 존경해서 양규라고 했다고. 그 형 철규야. 돌림자. 걔가 마치 큰아빠의 이름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냐면 큰아빠라만 불렀지.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마지막 전사라는 전쟁의 종결과 함께 전사와 그 전투의 종결이죠. 그리고 임진왜란의 7년의 종결. 이렇게 극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사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이순신을 좀 더 복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오늘 늦게 해가지고 마치 두 분이 수업 중이라 못 들어온다고 다음 주에는 혹시 못 오시더라도 외롭게 혼자 줌으로 이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빨리 끝났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또 가셔야 되고 우리가 첫날에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요 서사가 요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이순신 장군에 대한 해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크게. 자, 이렇게 해서 전체로 해서 오늘 제1회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